다양한 복지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그럼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9개월간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동 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산 여성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생애 맞춤형 의료 지원 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시하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희 복지 철학은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한테는 돈 쓸 자유를 주겠습니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12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더라도 내가 그 세무조사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한테는 자유를 주면 이 굶어 죽을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또 파산하면 다시 한번 사면을 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빈곤 탈출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어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 복지 정책을 서민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복지 정책 또 빈곤 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이나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또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이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의 연대, 복지 연대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위해서 법도 만들고 별 노력 다 해봤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아예 제한을 하고 비정규직의 총량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꼭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어제 노동절 일하다가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6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 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는 돈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 4천억 정도 되니까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배당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이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입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로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초, 중, 고, 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이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가능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만들겠습니다.